I don't blame people for their mistakes, but I do ask that they pay for them. Thanks, Dad. 코스타리카 해안에서 120마일 떨어져 있는 한 섬에 위치한 공원. 부유한 사업가 존 해먼드 회장은 그랜트와 세틀러 박사, 말콤 박사, 그리고 회장님 똥꼬빠는 변호사를 섬으로 초대합니다. You're meant to come down here and defend me against these characters, and the only one I've got on my side is the blood-sucking lawyer. Thank you. 섬에 도착하자마자 목격한 건 거대한 초식 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 It's a dinosaur. 존 해먼드 회장은 공룡의 DNA와 양서류의 DNA를 결합해 각종 공룡을 만들어 세계 유일의 테마파크 주라기 공원을 개장할 계획인 것을 알게 됩니다. We're gonna make a fortune with this place. 하지만 자연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답을 찾을 거라는 이안 말콤 박사의 예측이 적중하며 One thing the history of evolution has taught us is that life will not be contained. 순식간에 생존을 위한 사투의 현장으로 바뀌어버리면서 펼쳐지는 이야기 주라기 공원입니다. 30년 전에 나온 영화인 게 믿기 힘든 연출과 자타공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최고로 손꼽히는 작품이며 흥행을 넘어서 영화사의 한 획을 그은 명작 속에 숨겨진 이야기와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왼쪽 상단의 검은색 동그라미는 비하인드 스토리, 빨간색은 오게티를 표시합니다. 이 영화는 마이클 크라이튼의 베스트셀러 주라기 공원을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원작 소설이 출판되기도 전에 판권을 25억에 샀다고 합니다. 원작 소설은 1990년에 출간했지만 영화는 1989년에 이미 사전 제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It's a dinosaur. 1993년에 개봉한 주라기 공원은 영화 타이타닉 개봉 전까지 역대 흥행 기록 1위를 5년 동안 유지했습니다. 그 전에는 E.T.였는데 이 영화 또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작품입니다. 원래는 타이타닉 연출을 맡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영화 판권을 사려 했지만 스필버그 감독이 선수치면서 결국 메가폰을 잡게 되었고 영화를 본 카메론 감독은 자신이 안 맡은 것을 다행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주라기 공원의 시설 프로그래머를 담당하고 있는 초고도 비만 데니스 네드리의 모니터를 자세히 보면 스티븐 스필버그의 또 다른 대작 조스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공룡의 수정란을 경쟁사의 거액을 받고 팔아넘긴 돼지는 돈가방을 들고 신나서 랩터 울음소리까지 내는데요. 이어지는 장면에서 네드리가 들고 있던 소중한 돈가방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어쨌든 네드리는 돈을 받고 공룡의 수정란을 훔치러 냉동 보관실에 들어갔는데 공룡 이름을 자세히 보면 철자가 틀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테고사우루스는 스테가사우루스로 되어 있고 티라노사우루스는 N이 2개입니다. 읽을 엄두도 안 나는 이 공룡의 이름은 오히려 제대로 쓴 거라고 하네요. 주라기 공원의 착륙 전 그랜트 박사는 안전벨트를 착용하려는데 벨트의 끝부분이 양쪽 다 버클 부분이라 연결하지 못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가볍게 웃어 넘길 수 있는 장면이지만 사실 이 장면 속에는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디테일이 숨겨져 있습니다. 공원 연구소에서 헨리우 박사는 번식을 통제하기 위해 모든 공룡들은 암컷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Well, because all the animals in Jurassic Park are female. We've engineered them that way. 하지만 말콤 박사는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자신의 주 전공인 카오스 이론을 통해 반박을 하는데요. Composed entirely of female animals will breed. No, I'm simply saying that life finds a way. 말콤 박사는 생명은 억제할 수 없으며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벨트 장면으로 돌아가 해석해보자면 벨트는 플레이트 부분과 버클 부분으로 구성되어 서로 연결을 시키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플레이트는 남성 혹은 수컷을 뜻하는 메일 부분과 버클 부분은 여성 혹은 암컷을 뜻하는 피메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랜트는 피메일, 즉 암컷을 2개를 잡고 있는 셈인 거죠. 안전벨트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처음에는 당황하지만 결국 그랜트는 끝부분을 꼭 묶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는 건 암컷으로만 구성된 공룡들은 그랜트 박사의 안전벨트처럼 결국 생명은 방법을 찾아내 생존해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 속 디테일이라고 합니다. 주라기 공원의 진정한 주인공 티라노사우루스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장면은 원래 대낮에 촬영할 예정이었지만 조금 더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비가 오는 밤으로 급바꿨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실제로 제작된 5,000kg가 넘는 거대한 티렉스는 비에 젖어 더욱더 무거워지면서 계산에 어긋난 돌발 행동 때문에 촬영 중 배우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장면에서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데 적당히 들어오다 멈춰야 했지만
비에 젖어 뚝배기도 무거워진 티렉스가 생각보다 깊숙이 들어오면서 유리까지 깨져버렸다고 하는데요. 이건 대본에 없었던 장면이라고 합니다. 저 상황을 유리 밑에서 목격한 아이들의 놀라는 모습은 연기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유리가 깨질 정도로 심하게 충돌한 티렉스는 이빨이 빠져버렸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이빨을 다시 붙이려 20분 동안 노력했지만 붙지 않아 그대로 누웠고, 때문에 이 장면에서 이빨 빠진 티라노를 잠시나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놀러온 관광객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티렉스. 다음 장면에서 고기가 사라집니다. 영화 2시간의 러닝타임 중 등장하는 공룡의 종류는 7가지이며 장면을 전부 모으면 15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중 CG로 연출된 장면이 6분, 애니메트로닉스라는 기술로 만들어진 거대한 로봇은 9분이라고 합니다. Now, eventually, you do plan to have dinosaurs on your dinosaur tour, right? CG와 거대한 로봇 외에도 직접 사람이 들어가 조종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30년 전에 나온 영화인 만큼 당시 기술력의 한계로 공룡들은 스톱모션 기법을 이용해 연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성된 장면을 본 스필버그 감독은 뭔가 부족함을 느꼈고 끝내 CG를 활용해 스톱모션보다 부드럽고 사실적인 연출을 완성하게 됩니다. 당시 뚝뚝 끊기는 스톱모션 괴물들의 움직임만 봐오던 관객들에게는 문화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CG로 완성된 공룡을 처음 본 스톱모션 전문가 필 티펫은 밥줄이 끊길 위기에 놓인 것을 직감하고는 저는 이제 멸종이네요 라는 말을 던지자 스필버그 감독은 그게 웃겼는지 멸종 드립을 대사로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So what are you thinking? We're out of a job. Don't you mean extinct? 필 티펫의 불길한 예감이 적중하면서 영화 개봉 후 스톱모션 등의 고전적인 특수효과는 할리우드 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되었고, 특수효과 하면 컴퓨터 그래픽을 연상하게 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영화는 흥행이 잘된 수준을 넘어서 영상 기술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버린 명작 중 명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해 한국에서는 그랜트 박사와 KFC 할아버지 존 해먼드의 첫 만남에서 해먼드가 하얀 수건으로 물컵을 닦고 있는데 도대체 뭘 마신 건지 이어지는 장면에서 빨갛게 물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명장면은 원래 대본에 없었다고 합니다. 대본상 랩터는 뼈에 깔려 죽으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였지만 스필버그는 이 영화의 주인공 티렉스를 한 번 더 등장시키고 싶은 마음에 촬영 도중 설정을 바꿨다고 합니다. 때문에 저 거대한 공룡이 들어올 때까지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다는 점과 빌딩 안으로 어떻게 기어들어왔는지도 알 수 없다는 점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명장면 하나 뽑았으니 다행이네요. 계획이 없었던 장면이라 편집자가 당황했는지 랩터를 물어뜯는 장면에서 갑자기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공원이 개판이 되어 우울한 할아버지는 아이스크림을 먹는 장면에서 정전이 돼서 촛불을 켜고 있지만 실링팬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 랩터가 알에서 태어나는 장면 속 기계장치가 보호를 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어지는 장면에서 갑자기 사라집니다. 영화 후반부에 등장하면서 티라노사우루스 못지않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벨로시랩터. 하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랩터는 실제로 1m 채 되지 않는 칠면조와 흡사하게 생긴 아주 작은 공룡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영화상에서는 연쇄 살인마 포스를 풍기면서 밥 먹을 시간조차 주지 않는 랩터는 실제로는 고양이보다 지능이 낮았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영화에서는 뛰어난 지능으로 문까지 열고 들어오는데요. 이 장면에서 정체불명의 손이 랩터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팀 머피를 연기한 배우 조셉 마젤로의 9번째 생일에 촬영되었다고 하는데요. 촬영 도중 얼음에 미끄러지면서 랩터와 머리를 부딪혀 기절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생일빵 제대로 조셉 마젤로는 보헤미안 랩소디의 베이시스트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조셉은 화난 도마뱀 같다는 대사가 있는데 I've got to make an impression, darling. You look like an angry lizard. 노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화난 도마뱀은 고대 그리스어로 공룡을 뜻합니다. 참고로 보헤미안 랩소디 관련 영상은 따로 올렸습니다. 배우 아리아나 리처즈는 렉스 역을 위해 오디션 중 대부분을 카메라에 대고 소리만 질렀다고 합니다. 스필버그 감독은 새벽에 여자아이들이 소리 지르는 오디션 영상을 돌려보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아리아나 비명소리에 자고 있었던 와이프가 깨서 급하게 달려와 아이들이 괜찮냐고 물어보자 바로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말콤 박사 역을 맡은 제프 골드블룸과 엘리 박사 역을 맡은 로라 던은 촬영 도중 실제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촬영 후 약혼까지 했지만 2년 후 헤어졌다고 합니다. That is one big pile of shit. 주라기 월드 시리즈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편이 2021년에 개봉 예정입니다. 촬영은 올해 2월에 시작되었고 주라기 월드의 주연 배우들 외에도 주라기 공원 1편에 등장한 그랜트, 엘리, 그리고 말콤 박사가 다시 한번 등장하면서 팬들의 많은 기대를 사고 있습니다. 개봉 후 1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90년대 초반 할리우드 CG 기술의 혁신을 담당한 영화 주라기 공원 속 숨겨진 이야기와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빠진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